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사는 바로 이 동네 소식만 그것도 24시간 내내 전해주는 그런 방송국이 생긴다면 어떨까 하고요. 전국 뉴스에서는 절대 안 나오는 우리 동네 이야기들 말이죠. 오늘은 바로 그런 생각을 현실로 만들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콜TV라는 곳인데요. 이 콜TV가 한국 지역 방송 환경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그 야심찬 계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콜TV의 사업 전략 그리고 특히 이들에게 영감을 준 영국 BBC의 아주 혁신적인 선거 방송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콜TV 사업 모델의 핵심이 뭔지, 또 이게 특히 내년 지방선거 같은 이벤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기술을 쓰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콜TV의 핵심 구상. 이게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요. 타운뉴스TV라는 이름으로 초지역 방송지국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말 그대로 당신이 사는 동네, 정말 그 동네에만 집중하는 방송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실현하는 방식이 좀 흥미로워요. 콜TV가 이 수많은 방송국을 전부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각 지역에서 파트너, 그러니까 지국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아, 파트너를요? 네, 그리고 콜TV가 자체 개발한 24시간 자동 편성 송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그 지국들한테 빌려주는 거죠. 임대해주는 모델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직접 다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빌려준다. 그렇죠. 이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게 뭐랄까 방송 경험이 좀 부족한 지역 파트너들도 비교적 쉽게 24시간 채널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컨텐츠 짜고 내보내는 복잡한 과정을 상당히 자동화시켜준 거죠. 그럼 약간 프랜차이즈 모델 같은 느낌도 드네요. 본사는 시스템이랑 브랜드 주고 실제 운영은 지역 파트너가 맡는. 정확합니다. 네. 이걸 분산된 네트워크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 방송 시스템, 그러니까 중앙에서 다 만들어서 전국에 뿌리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그렇죠. 우린 보통 서울에 있는 큰 방송국에서 만든 거 전국에서 다 똑같이 보는데 익숙하잖아요. 지상파든 케이블이든. 근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네요. 지역 중심으로. 네, 맞아요. 각 지역 지국이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주 밀착된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서 24시간 방송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런 분산 모델이면 그 많은 지역 파트너들의 방송 품질이나 콘텐츠 일관성 같은 거 유지하는 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물론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각 지국마다 역량 차이도 있을 거고 콘텐츠 질 관리 문제가 분명히 콜TV가 풀어야 할 숙제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표준화된 운영 가이드라인이나 교육, 또 본사의 기술적, 내용적 지원이 꼭 필요하겠죠. 그렇겠네요.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이 가진 잠재력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뉴스 전달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생활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생활문화 전반이요?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동네 축제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 준비 과정부터 행사 당일 모습까지 쭉 보여주는 거죠.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중요한 조례를 만들 때 어떤 토론을 하는지, 심지어 동네 작은 공청회나 주민 간담회까지 실시간으로 중계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상상만 해도 좀 놀라운데요? 그렇죠. 정보 접근성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지역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의견을 내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쩌면 지역 공동체 의식도 더 강해질 수 있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내 주변 일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쉽게 볼 수 있다면 확실히 지역 문제에 관심도 더 가고 참여도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콜TV가 이 모델을 적용할 때 특히 집중하는 분야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콜TV가 여러 가능성 중에서도 특히 선거 쪽에서 큰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그걸 딱 겨냥해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선거 방송 문화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로 첨단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들이 참고하는 성공 사례가 바로 영국 BBC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콜TV가 벤치마킹하는 핵심 사례가 바로 영국 공영방송 BBC인데요. 이 BBC가 TVU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의 기술을 써서 아주 성공적으로 선거 방송을 치렀습니다. TVU 네트워크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라이브 비디오 솔루션 전문 기업이에요. 아, 클라우드 기반이요? 네. BBC는 이 회사의 TVU 클라우드 플랫폼하고 TVU 애니웨어라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했습니다.
잠깐만요. 스마트폰 앱을 썼다고요? 선거 방송에? 네, 바로 그 점이 혁신적인 부분이죠. BBC는 TVU 애니웨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으로 영국 전역 369곳 개표소 현장을 실시간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369곳이나요? 그걸 다 스마트폰으로? 네. 그리고 그 영상들을 인터넷망을 통해서 TVU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보낸 거죠. 이 클라우드 플랫폼이 일종의 가상 중앙 통제실 역할을 한 겁니다. 전국에서 막 쏟아져 들어오는 수백 개 라이브 영상을 안정적으로 받아서 관리하고 또 필요한 것으로 바로바로 송출해주는 그런 핵심 기술이었던 거죠. 비싼 위성 중계차나 복잡한 현장 장비 없이도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와, 369권 영상을 스마트폰이랑 클라우드로 실시간 관리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그렇게 모인 엄청난 양의 영상은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전달됐나요? 그렇게 모인 실시간 영상들은요, BBC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아이플레이어하고 또 BBC 본사에 설치된 아주 큰 모자이크 비디오 월, 이걸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제공됐습니다. 아이플레이어랑 모자이크 월이요. 네. 그래서 시청자들은 아이플레이어로 자기가 보고 싶은 지역구 개표 상황만 딱 골라서 볼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 모자이크 화면으로 여러 지역 상황을 한눈에 비교하면서 볼 수도 있었죠. 아, 그럼 진짜 개인 맞춤형 선거방송 채널 같은 느낌이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당신 지역구 개표 결과를 다른 지역 상황이랑 같이 실시간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몰입감이 엄청났을 겁니다. 와, 정말 획기적인 시청 경험이었겠어요. 그냥 결과만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투명하게, 그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볼 수 있다니. 맞습니다. BBC가 이 방식으로 얻은 장점은 아주 명확했고요. 이게 바로 콜TV가 한국에서 구현하려는 목표랑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싼 중계차나 큰 장비 없이 스마트폰이랑 클라우드만으로 전국 생중계가 가능했다는 점. 네, 비용 절감이 크겠네요. 그렇죠. 둘째, 이게 엄청난 제작비 절감 효과로 이어졌고요. 셋째는 장비 옮기고 운영하면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줄이니까 훨씬 친환경적인 방송 제작 방식이라는 평가도 받았어요. 아, 친환경적이까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장점을 다 누리면서도 369곳 라이브 영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송출하는 이런 대규모 라이브 프로덕션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기술적인 성과죠. 정말 장점이 많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이 BBC 성공 사례와 TVU 기술이 과연 우리나라 통신 환경이나 지역 방송 인프라에서도 똑같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잘 구현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겠네요. 기술적인 안정성뿐만 아니라 각 지역지국을 운영할 파트너들의 기술 활용 능력이라든지 또 컨텐츠 제작 역량은 충분할지 혹시 규제 같은 문제는 없을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확실히 현실적인 과제들이네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실제 운영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BC의 성공은 정말 인상적인데요. 실제로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수치 같은 게 있다고요? 네, BBC의 성공은 숫자로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선거방송 프로젝트가요, 총 2,100만 건 이상의 스트리밍 시청 요청을 받았고요. 누적 시청 시간은 8천만 시간을 넘어섰다고 해요. 2,100만 건 요청에 8천만 시간.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게 BBC 아이플레이어 서비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로 기록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야, 이건 그냥 기술적으로 성공했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랑 직접 관련된 지역 정보, 특히 선거 같은 중요한 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하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어쩌면 기존의 중앙 집중식 방송이 채워주지 못했던 어떤 정보 갈증 같은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고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 지점이 콜TV가 주목하는 부분일 겁니다. BBC 사례는 기술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런 초지역적, 하이퍼로컬, 실시간 정보에 대한 잠재 수요가 엄청나다는 걸 증명해 준 거죠. 네네. 그래서 콜TV는 바로 이 검증된 모델과 기술을 한국의 지역방송 현실과 기술 환경에 맞게 적용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 상황에 최적화하려는 목표를 가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콜TV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뭘까요? 단순히 선거방송 바꾸는 것 이상일 것 같은데요. 콜TV가 내세우는 비전을 보면요. 누구나 현장의 민주주의와 생활 현안을 실시간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장의 민주주의와 생활 현안을 실시간으로 체험한다. 네, 이게 그냥 기술 도입이나 방송 포맷 변화를 넘어서는 거죠.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늘리려는 더 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시민 참여 증진이군요. 그렇죠. 더 넓게 보면 지역사회에 더 많은 정보와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정보가 투명해지면 당연히 선출직 공직자나 행정에 대한 감시 기능, 책임성 요구도 더 커질 수 있고요.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정보 접근성 향상이 단순히 정보를 얻는 걸 넘어서 시민 참여와 책임성 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선거일 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투표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면 이제 당신이 사는 지역구 후보별 실시간 득표 현황, 또 개표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상세하고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전국 뉴스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 상황을 집중적으로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 맞습니다. 선거뿐만 아니겠죠, 사실. 평소에도 예를 들어 지역의회 회의가 생중계된다거나 우리 동네 개발계획 공청회 아니면 지역 축제나 문화행사 같은 것들이 실시간으로 방송된다면 와, 지역사회 돌아가는 모습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직접 가지 않아도 현장 분위기를 느끼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는 콜티비아라는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단위 초지역 방송 네트워크, 그러니까 각 시군구에 타운 뉴스 TV를 만들어서 24시간 지역 밀착 방송을 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영국 BBC의 성공적인 선거 방송 사례에서 영감을 받아서 TVU 네트워크스의 클라우드와 모바일 앱 기술을 활용해 한국 선거 방송에 혁신을 가져오려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콜TV가 구상하는 이 24시간 초지역방송 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그 영향력이 단순히 선거방송 변화에만 머무를까요? 예를 들어서 당신 지역의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 새로운 도시계획 발표, 크고 작은 지역 축제나 행사들, 심지어 지역 내 갈등 문제에 대한 토론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도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네. 이렇게 극도로 지역에 밀착된 정보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당신이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방식, 그리고 지역의 공직자나 대표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에 궁극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좀 우려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가령 지나친 지역주의가 심화된다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더 빨리 퍼질 위험 같은 것들이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당신에게 유익한 정보와 또 생각할 거리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